애증의 강의 배경이 되는 물꼬라는 북쪽의 시루봉과 화채봉 사이 고개를 넘으면 가평군 상면인데 거기서 동쪽으로 가면 유명한 조종암과 규모가 큰 조종천이 있다. 즉 배경이 되는 물꼬라는 북쪽 주금산 아래 시루봉 동쪽의 화채봉 서리산 기슭에서 샘이 나오다 스며들고 또 조금 내려오면 솟아나서 조금 깊은 곳에서는 마르지 않고 흘러나온 샘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 경사가 완만한 곳은 화전밭과 물을 댈 수 있는 곳은 손바닥만 한 논을 만들어 벼를 심어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이곳이 비금이라고 불리는 동네로 이름이 그대로 비금리가 되었다. 그 동네에는 내 땅이 아니어도 화전을 일구고 살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밭작물을 주로 생산하고 산자락마다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아이들도 제법 많은 편이었는데 10리길이 넘는 가양초등학교까지 다니던 필자와 같은 학년에 다니던 아이들은 김영애, 서병용, 신영춘, 신기선, 안승지, 정옥래 등이 있었고 위 학년들도 꽤 많았다. 그 동네를 제일 아래 서쪽 계곡인 검단이 계곡을 올라가면 검단이 고개를 넘어서 과라리 팔야리로 갈 수가 있는데 내촌, 포천, 동두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금리, 청룡, 말, 내방, 삼리, 안마산, 수산, 삼리, 방골, 내방리 사람들이 광릉내 장을 보러 가는 길이기도 했다. 검단이 계곡물과 구운천이 합쳐진 아래에는 안마산 논배미를 적시기 위한 보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위 안마산 논에 물을 대기도 빠듯한 수량이었다. 그런데도 몇십 미터 아래는 청룡말에 물을 대는 보가 설치되어 청룡말에 논을 적셔주게 되고 그 동네에는 정철이, 창훈이, 영길이, 윤자, 정선이라는 아이들이 살고 있었다. 안마산 중간쯤에는 철마산 북쪽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실개천이 흘러들어 타는 갈증을 달래주기도 했다.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청룡말 북서쪽의 화채봉과 서리산 줄기가 만나 내려온 월안골에서 작은 개천이 되어 청룡말 아래를 흘러 구운천으로 흘러드는데 그 물도 타는 논을 적신다. 안마산에는 길민이, 종철이, 명국이, 옥희, 만수, 영주, 금순이, 영자가 살고 있었다. 그렇게 흘러드는 물을 논에 대어버리면 물이 마를 것 같지만 자연의 섭리는 오묘한 것이어서 논으로 흘러든 물은 다시 땅 속으로 스며들고 낮은 개울에서 샘으로 솟아난다. 월안골에서 내려온 물이 조금씩 샘이 되어 구운천에 겨우 흘러드는 곳에서 불과 100m도 안 되는 곳에는 양쪽으로 넓은 바위의 깊이가 한 길 정도의 소가 있는데 비금리 청룡말 안마산 애들의 하굣길 공동 수영장이었다. 거기엔 제법 크게 볼을 막아 놓았는데 거기서 300m 정도의 봇도랑을 흘러간 물이 방골에 비교적 넓은 논을 적신다. 방골에는 월안골보다 긴 실개천이 안방골 산자락에서 시작되는데 거기에 비교적 나지막한 다락논을 지나며 방골을 가로질러서 구운천으로 흘러든다. 안방골에는 만우, 방골에는 태희, 성순이, 복표, 순옥이, 금내, 영수 그리고 한 동갑이지만 생일이 빨라 한 학년 위인 원식이, 응기 한 살 위인 종민이, 대식이, 병숙이가 있었다. 방골의 중간쯤에는 역시 커다란 바위 아래 물이 휘어드는 곳에 소가 있었고 거기는 방골 아이들의 여름철 수영장이었다. 예외 없이 거기도 보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이어진 봇도랑은 도림계를 지나 꽃제 앞들을 적셔주는 젖줄이었다. 도림계와 꽃제 사이 언덕 위에는 가양국민학교가 있었는데 점심을 먹기가 무섭게 멱을 감으러 구운천으로 갔는데 거기엔 비아소와 덜러소가 있었는데 비아소는 조금 위쪽에 있는데 거기는 여자아이들이 이용을 했다. 비아소 위쪽에도 보가 있었는데 혜택을 보는 노는 적었지만 거기엔 물레방아간이 있었는데 물레를 돌린 물은 비아소로 흘러들었다. 비아소 아래엔 예외 없이 보가 있었고 그 보는 새창벌 논에 물을 떼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 보 아래 덜러소가 있었는데 조금 깊었고 남자아이들이 이용했고 유일하게 거기엔 보가 없었고 거기서 아래로 200m 아래에 보를 설치하여 새창벌로 물을 보냈다. 이 동네는 화연들이라고 부르고 비아소, 덜러소가 있는 도림개말이었고 도림개말 북서 쪽 언덕엔 가양초등학교 북서쪽에는 긴 산등성이가 있는데 이게 방골의 앞산으로 봄이면 진달래가 화려하게 피었다. 그 산등성이엔 몇백 년 묵은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었고 그곳은 안마산 애들의 등하교 지름길이었는데 울긋불긋한 헝겊이 걸려있어 무서워했고 돌을 던져놓고 가기도 했다. 거기서 더 올라가면 산등성이가 조금 높아져서 이어진 주봉이 철마산이고 그 산자락이
동북쪽에서 남서쪽까지 산이 둘러싸여 있는 동네가 꼰제인데 11집이 있었고 거기엔 복자라는 애가 살았고 남서쪽 산자락 끝에는 7집이 있었고 경만이라는 아이와 천회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다. 학교 아래 도림계 마을엔 10대집이 있었고 선생님들의 아들인 신동우 서사용 그리고 가게집 진승이가 살았다. 꽃제의 동남쪽에는 구운천과 서쪽에서 흘러드는 수산천이 만나는데 이개울의 발원지는 천마산 북쪽에 있는 철마산 남쪽 기슭인데 이 고개가 쇠푼이 고개로 이 고개 넘어서 한참을 내려가면 진점역이다. 쇠푼이 고개 밑에는 조그만 샘이 흐르다 이어지고 있는데 그 동네가 늑박골로 거기엔 필자가 다니던 초등학교 2학년 무렵에 화전밭을 일구며 살아보겠다는 최길민이네가 이사를 와서 심리가 되는 학교를 다녔다. 거기서 조금 내려와 실개천을 벗어나 개천이 되는 동네에는 갯갯말이라는 동네에 재종이가 살고 있었다. 그 동네 북서쪽에서 흘러드는 실개천과 합쳐지는데 그 개천 발원지도 철마산으로 그 동네는 덕말로 북서쪽에 철마산이 바람을 막아 감나무가 많았다. 그 동네엔 두연이 영숙이 재숙이가 살았다. 긴 산자락을 끼고 높은 곳엔 밭이 개울가엔 내려오면서 실개울에서 물을 댈 수 있는 곳이면 다락논이 있었다. 그렇게 논으로 흘러든 물은 벼를 키우고 스며들어 조금 낮은 곳에서 샘솟아 다시 흐르고 하면서 수산천으로 흐른다. 물이 조금 대기 쉬워진 곳에서 자그마한 볼을 만들어 논으로 물을 대 벼를 키워내고 또 스며들어 다시 낮은 곳에서 샘솟기를 하면서 물막골을 내려오는데 물막골에는 나무니 만기 영자복기 나무니 상수가 살았다. 물막골은 중간말과 아랫말 사이에 북서쪽을 300m 올라가 곳에 간대말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도 다락논에 농사를 지으며 사는 집이 서너 채 있었다. 물막골 아랫마을에서 꽃제 아랫마을 사이엔 굉장히 넓은 벌판이 있었는데 여기엔 몇백 년이 넘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었는데 선앙당이라고 불렸는데 길에서 좀 떨어져 있었다. 그 벌판 가운데에는 샘이 솟아나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물로 그 벌판 아래에 전체 벌판의 3분의 1 정도의 논에 물을 댈 수가 있는 논이 있고 북쪽 산 쪽으로 높은 곳은 3,000평 정도의 밭들이 있었다. 그리고 논들의 중간쯤 되는 곳에 볼을 막아 설렁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남쪽 산기슭을 따라 봇도랑을 내어 논에 물을 대어 벼농사를 짓고 있었다. 거기서 100m 아래엔 다시 경만내 큰집 경연내가 개울을 막은 독보가 있었는데 봇도랑이 시작되는 곳에는 홍수시 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물이 들어오는 봇도랑 구멍 위쪽으로 커다란 돌을 쌓아 방천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논과 개울의 경계에는 홍수시 물살을 반대편으로 밀어내려고 방천을 서너 곳 쌓았다. 설렁땅에 논을 가진 사람들은 경연내보다 논 높이가 높아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경연내 논 중간쯤 내려온 곳에는 또 보가 있어 설렁땅 아래 양주 새창벌로 물이 들어가게 했으나 수량이 적어 아래 새창벌은 늘 물이 부족하여 밭이 많았다. 경연내 논이 끝나는 곳에 또 하나의 독보가 있었는데 거기도 양주 새창벌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지둘리 사는 지씨의 논으로 논은 별로 많지 않았으나 정말 근면한 사람으로 어느 해는 가물어 논이 말라가고 개울이 말라버리자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 파들어가 1m 깊이로 100m 가까이 개울을 파 바위 아래 물이 고여있는 곳까지 파서 가뭄을 극복했을 정도로 성실한 분이었다. 그분의 논이 있는 끝에서 수산천은 구운천과 만나서 내려가는데 새로 난 바위라는 곳에 작은 보로 가평 새창벌로 흘러가는 보가 있고 새창벌 동네 북쪽은 도림개말 건너 앞산으로 거기서 새창벌로 이어지는 곳은 논골로 거기엔 긴 도랑을 끼고 다락논이 많았다. 그리고 토질이 좋아 물을 잘 참아 비교적 상답에 속했으나 왕가뭄이 들면 어쩔 도리가 없었다. 새창벌에는 추나 영수 진원이라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의 동생들은 가양초등학교에 다녔으나 걔네들은 멀리 수동초등학교를 다녔다. 새창벌 앞 구운천엔 석곡의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콘크리트 볼을 막고 봇도랑도 일부 콘크리트로 만들어 새창벌 아래에서 석곡의 논에 물을 대어 논농사를 지었었는데 석곡에로 가기 전에 바위에 부딪힌 구운천 몸부림에 약간 깊은 곳이 있는데 여기를 달래여울과 물레방아가 있었는데 물이 풍부할 때나 농사철이 끝났을 때 석고개로 가는 봇도랑 물을 이용해 방아를 찧었다.
달래어올 물을 아깝게 여긴 남표 오빠가 지둘리 쪽에 불도저를 불러다 제방을 만들고 논을 만들어서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풍년을 구가했는데 1964년 가을 홍수에 논이 다 떠내려가 남표 엄마가 대성통곡을 했다. 석고개엔 북동쪽에서 흘러가는 구운천과 북쪽에서 들러드는 제법 큰 외방천이 있는데 이 개울의 시작은 서리산 남쪽 기슭과 충령산 북서쪽 기슭에서 조금씩 흐르던 물이 모여서 작은 도랑 실개천이 되었고 그 개천에 물을 이용한 다락논으로 생계를 이어오는 동네로 이곳이 전자동이다. 중간에 길지 않지만 충령산 서쪽 절벽 아래에서 흐르는 작은 실개천이 물의 량에 도움이 되지만 500m 내려온 곳에 동쪽으로 불당천이라는 실개천이 있는데 그 시작은 충령산과 오독산 골짜기로 그 골짜기 고개를 넘어서면 아침 고요 수목원이다. 거기서 내려온 물이 외방천과 합쳐져 조금 내려오면 석고개 동남쪽을 휘돌아 구운천과 합쳐지는데 거기서 불과 몇십 미터 아래로 지둘리 하류로 흘러드는 물이 구운천으로 합쳐진다. 석고개는 동네도 커 아이들도 윤옥이, 광식이, 정식이, 도식이, 만채, 순욱이, 순익이, 근영이 등이 있었다. 60년대 들어서며 버스 종점이 생겨 가게, 약국, 대장간, 쌀집, 푸죽간도 있었다. 지둔천은 천마산 북쪽에 있는 과라리봉 북쪽과 동쪽 기슭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가에 있는 삼각골이란 동네가 있었다. 그 동네 남쪽 즉 과라리봉 동쪽에는 석고개 위쪽 물고란 사람들이 마석장을 오가는 광대울 고개가 있는데 거기를 넘으면 가오실이라는 커다란 동네다. 삼각골은 원시들 집성촌으로 아이들은 수동초등학교를 다녔다. 북동쪽으로 흐르는 지둔천을 따라 내려오면 돌머루라는 작은 동네에는 약간의 의학 지식이 있는 남씨 성을 가진 이장이 급체나 간단한 약을 지어주기도 했다. 그 아래를 내려오면서 제법 큰 동네가 있는데 언덕 위엔 예배당도 있었고 아이들도 제법 많았다. 윤회, 분회, 명숙이, 성내, 귀녀, 명옥이, 귀영이, 훈호성우, 용주호석이, 남표 그리고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관승이, 방앗간집 아들 남석이 등이 있었다. 지둔천을 받아들인 구운천을 500m쯤 내려가면 또 다른 북동쪽으로 흐르는 실개천이 있는데 이 골짜기 동네가 수자골이다. 석고개에서 잣나무 고개를 넘어서면 즉 수자골 건너의 선둘이라는 동네인데 여기는 논보다 밭이 많았고 거기엔 옹기를 굽는 곳이 있었고 그 동네엔 윤기가 살았다. 그 동네 동남쪽으로 흐르던 구운천은 산 아래 버티고선 바위와의 싸움에서 밀려 동쪽으로 방향을 돌리는데 거기엔 커다란 단풍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볼을 막아 당두평의 전줄이 되었다. 동쪽으로 흐르던 구운천은 선돌입구인 동쪽 절벽에 부딪혀 방향을 동남쪽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동네엔 길충식이란 친구가 살고 있었다. 거기서 불당골이나 전자동으로 가는 지름길이 시작되는 곳이어서 가게도 있었고 주막거리도 있어서 다른 이름으로 탁거리라고 불렸다. 절벽을 수없이 부딪히던 구운천은 수동초등학교 북서쪽에 있는 작은 동산에 버티고 있는 바위에 부딪혀 대겜이라는 소를 만들고 방향을 남쪽으로 튼 그곳에 콘크리트로 볼을 막아 입석들의 젖줄이 되었다. 남쪽으로 흐르던 구운천은 불과 500m도 못 가 당두평 끝으로 나온 산에 부딪혀서 다시 동남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 그 입석리가 옛 이름은 만추대라고 불렸다. 거기엔 물골안의 유일한 중학교 수동중학교가 귀중한 인맥을 형성시켰다. 구운천이 부딪혀 흐르는 만추대 건너 산기슭에는 그 옛날 유명 인사의 집터라고 하는데 필자가 본 바로는 물골안에 기와집이 몇 채밖에 없을 때 그곳엔 큰 정원에 연못과 후원이 남아있었고 집터의 울타리 담장은 색깔이 있는 사기 타일로 되어 있었다. 안채와 사랑채 행랑은 보이지 않았고 운동장보다 큰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가 그때만 해도 캠프장으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다른 시설로 바뀌었다. 그 마당가 구운천변엔 두 그루의 소나무가 구운천을 향해 멋들어진 가지를 길게 늘였고 마당 끝 바위산 아래 물가에서 약간 높은 곳엔 팔각정이 있었는데 60년 전 임진년 홍수의 가지는 꺾여나갔고 정자마저 떠내려갔다. 그 바위산 자락에 동쪽으로 작은 실개천이 흘러들어오는 곳 아래에 볼을 막아 감장들의 젖줄이 되었다. 바로 아래 입성리와 면사무소가 있은 군안 운수리를 연결하는 수동교가 있었다. 감장들에서 구운천을 건너면 파위들이 있는데 거기는 북동쪽의 오독산과 운두산에서 발원한 물이 동남쪽으로 흘러내려 구운천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남쪽으로 200여 미터를 흐르던 구운천이 바위에 부딪혀 다시 동남쪽으로 1km를 흐르다 운두산 자락에 바위에 부딪혀 100여 미터를 지난 곳에서 서쪽에서 흘러들어오는 가곡천을 만나게 되는데, 가곡천은 천마산과 과라리봉 사이의 동쪽 계곡에서 발원한 물인데 그 동네 이름은 가오실이다. 그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곳에 보광사가 있는데 고려 초인 949년 해거 국사사 창건하였다. 조선 후기 영의정을 지낸 이유원이 당대의 고승 화담선사를 위해 중건했으며 자신의 원찰로 삼았다. 그 시대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물꼬란 사람들 중 얍삽한 사람이 짐을 지고 왕숙천을 건너서 오다가 사람이 보이면 여봐라 하고 소리를 질러서 누군가 네 하고 대답을 하면 너 이리 오너라 하고 위풍당당하게 불러내어 너 이 짐이 가곡 대감댁으로 가는 짐이니 지고 가자 하면 꼼짝 못하고 짐을 지고 오게 되는데, 그 자는 팔자걸음으로 걸으면서 사람만 보이면 아까처럼 사람을 불러서 대답을 하면 짐을 넘겨지게 하고, 먼저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친절하게 이름을 물어보면서 자신이 가곡대감 집사처럼 행동을 하면서 금곡 평내 마치고개를 넘어 너구네 고개 마루가 가까우면 이제 되었다. 수고했다. 하면서 돌려보내는데, 친절하게 이름과 사는 곳을 물어보면서 돌려보냈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구전처럼 전해졌다. 이런 일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가곡 대감이 조그만 일에도 되갚음을 하는 성품이어서 그랬는데, 이를테면 마름을 통해 부치는 땅을 더 주다든지 물 걱정이 없는 논으로 바꿔주니 이를 이용한 얍삽한 인사가 있게 마련이었다. 그만큼 지위가 높아지면 더 몸을 조심해야 하는 것을 안 대감은 한양을 오갈 때에는 양자 건영을 대동하고 다니거나 양자가 집에 거주하면서 살림을 맡아 하고, 대개는 지금의 명동 진곡의 동생 유승의 집에서 유하는 일이 많았다. 동생 유승은 아들을 사형제나 두어서 그중 둘째 건영을 양자로 들인 것이었다. 그들 사형제가 모두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는데, 넷째는 초대 부통령 이시영, 셋째가 형제들을 설득해 모든 자산을 정리만주에 신흥무관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에 나서게 된다. 동남쪽으로 흐르는 가곡천은 남서쪽, 그러니까 천마산의 또 다른 동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다 동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가곡 초등학교 앞 도로를 끼고 흐른다. 가곡천과 만나 수동면 송천리장자터에서 북동쪽으로 향하여 흐르다 가곡 대신 영의정 귤산 이유원의 묘소 북쪽을 휘돌아 동쪽으로 수동초등학교 송천분교를 지나 앞서 서술한 구운천과 만난다. 거기에 건너편은 운두산 동남쪽 끝자락은 입성리 신촌라는 동네가 있다. 거기서 구운천은 300m를 흘러 송나산과 두리봉 사이에 있는 소래비 고개에서 시작하는 실개천을 만나게 되는데, 소래비 고개는 물꼬란 동남부에 사는 사람들이 가오실을 가지 않고 약간 짧게 마석장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 내 친구 상수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도로와 자동차 우마차가 다니기 전에 걸어서 장을 오갈 때에는 소래비 고개에는 주막이 있었는데, 마석장에서 소를 팔고 오다가 고갯마루에 올라서서 쉴 겸 컬컬한 목도 축일 겸 막걸리를 한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대 사냥꾼에 의해 다 털리고 돌아오게 된다고 하여 소 내버린 고개란 이름에서 유래하여 소래비 고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다. 하긴 산적 소굴이 될 만한 크기의 송나산도 아니고 월살리 담내리 구암리를 품은 두리봉을 368.7m로 그 끝은 구운천에 의해 잘리는데, 거기가 목고지라는 동네가 되고 건너편 강가에는 대성리역이 있는데, 그 역 남쪽에서 북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구운천의 물꼬란이 애증의 강이 배경이 됩니다. 많이 찾아주세요.